자, 오늘부터는요, 12신살 개개의 내용에 대해서 좀 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2신살은 이제 교재가 지금 나가 있는 게 있죠. 겁살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겁살에 관한 책을 기준으로 쭉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하나하나의 설명을 할 때요. 그러니까 보통 12신설이든 12운성이든 삼합은 굉장히 중요한 삼합 물상을 갖게 되고, 삼합을 이루고 있는 물상 자체가 서로 어울려져서 서로 주고받는 작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2신설이나 12운성에서는 삼합을 이루고 있는 물상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겁살과 삼합을 이루고 있는 신살은 도화살이고요. 그 다음에 반환살입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은 연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겁살을 설명하면서 도화살과 반환살을 좀 다루고, 겁살 다음에 겁재천지하고 순서대로 재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도화살을 갖다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 반환살을 다루세요. 겁연반 요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에 충되는 글자를 먼저 다루는 게 훨씬 더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재는 좀 10권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권부터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겁살에 해당되는 내용, 연살에 해당되는 내용, 반환살에 해당되는 내용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훨씬 더 12신사를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겁살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겁살의 물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상이라는 것은 겁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 용어든 구체적 모양에 비유하든, 그러니까 어떤 겁살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겁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여러 단어, 여러 추상적 단어랑 어떻게 매치시키는 것이 겁살을 이해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겁살의 물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겁살의 물상을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보통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에 비유할 때 12신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겁살이 있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지, 겁살이 있는 사람의 행동 성향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겁살이 아까 연살과 도화살과 서로 삼합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특성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형태로 도화살과 반환살을 같이 해버리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겁살 다음엔 도화살, 그리고 반환살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겁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겁살, 그러면 한문으로만 써도 이렇게 씁니다. 겁탈을 당한다, 이렇게 겁살 이렇게 쓰기도 하죠. 또 책에 따라서는 살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걸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겁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단 이미지 자체가 어떠냐면 겁난다는 뜻입니다. 겁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할 때 이제 고전부터 많은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에 대한 책들은요, 뭐 겁탈을 당한다, 아니면 뭐 옛날 이제 어떤 뭐 빨간 딱지 차압을 당한다, 그다음에 겁박을 당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뭐 이런 쪽에 이렇게 굉장히 위급함을 나타내는 단어나 상황으로 겁살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겁살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겁살 자체를, 그러니까 겁살을 갖다가 매우 흉한 것으로 설명하는 책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살을 갖다가.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살은
흉만 있는 게 아니라 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한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 흉이 될 것인지, 길한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 길이 되고, 길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더 좋은 것인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신살이 주로 많이 활용되고 구전돼서 남아있는 내용은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일반 서민들의 삶을 12운성이나 12신살로 설명하다 보니까 서민의 삶이 확 피는 때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신살은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들이 구전되어 왔고 책에서도 설명되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실제로 모든 사주가 그렇듯이 흉만 있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12신살에 나와 있는 겁살에도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러니까 기본 성향은 어떤 건데, 기본 물상은 어떤 건데, 얘가 단점으로 나타날 땐 이렇게 나타나고 장점으로 나타날 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양쪽을 이 세 개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기본 물상, 장점일 때, 단점일 때. 즉 장점이라는 것은 길할 때, 단점은 흉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주에 있을 때 해석과 대운에 들어왔을 때 해석, 그리고 세운에 들어왔을 때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좀 다른 관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삼합물상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보충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겁살에 대해서는요, 이제 제가 정의한 어떤 겁살의 물상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요 세 개의 어떤 단어나 센텐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좀 다급한 상황이다.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라 비상시의 상황, 또는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할 때 각 단계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여기서 겁살을 여러 가지 방식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에 비유했을 때 12신사를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법, 제, 천지, 연월, 망장, 반, 역, 육, 화 이렇게 나와서 보통 사람의 일생에 비유해서 12신사를 설명할 때 태어나는 상태가 이 제살과 천살은 모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살이 밖으로 탄생이었다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첫 울음을 울고 밖으로 나와서 태어나는 어린 시절을 요 지살이 비유할 수 있고요. 연살은 한 6, 7살짜리 꼬마애, 그러니까 남녀 아직 성징이 들어가지 않고 아주 무슨 짓을 해도 귀엽지만 사고뭉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연살에 비유합니다. 월살은요, 좀 청소년기에 엇나갈 만한 심정들, 그리고 막 자기 제어가 잘 안 되는 상황을 월살에 비교하고요. 망신살은 그러니까 사회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학업도 마치면서 사회의 첫 번째 발을 디딘 시점을 망신살,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할 때가 장성살, 반화살이 됩니다. 그리고 역마살은 이제는 자기가 메인 주역에서 좀 물러나오고 후세들이 메인을 차지하고 자기는 서포트 역할로 바뀌는 구간이 역마살부터 육회살이 되고요. 화개살은 이제는 리타이어하고 하던 일을 멈추는 시간들, 이거 해왔던 걸 정리하는 시간들, 이게 화개라고 하면 모든 것이 이제 지살부터 시작된 어떤 일들이 여기서 화개에서 마지막이면 겁살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던 일도 없고 어떤 사람의 일생에 비유해도
얘가 화개살이 어떤 무덤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겁살은 영혼으로 떠도는 것. 그러니까 아직 형체나 어떤 물상을 설명한 어떤 형태가 없는 상태가 겁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에 비유할 때 얘는 어떻게 보면 아직 육체를 잡지 못한 영혼에 비유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비유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십이신사를 무슨 귀신 노름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영혼에 해당되는 상황을, 그럼 살아있는 사람, 이미 태어났던 사람이 여기서 12년 만에 죽느냐 매년 바뀌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겁살은 무엇일까를 제가 설명하는 게 이 세 가지의 단어라는 겁니다. 다급함과 비상 상황과 평정심을 잃은 상황.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틈나온 취미생활로 하는 게 사실은 무협지를 좀 많이 잘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협지 보면 시간도 예전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취미 중에 하나가 무협지 한 10권 싸들고 기차 타고 가면서 출장 갈 때, 그러니까 그거 읽고 가는 게 제일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무협지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스토리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인공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어떤 그 적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신분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많고요. 아주 특별한 무공을 갖고 있는 사람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강한 적이 쳐들어와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가족을 전부 다 좀 몰살을 시키고 유일하게 뭐 청직이라든가 신복한테 어린 주인공만 딱 데리고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주인공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의 품속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어린 시절이나 그러니까 갓난아이 시절을 지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 쳐들어온 적에 의해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잃고 호위무사에 의해서 유일하게 피신당하고, 그러니까 강보에 쌓이던 아주 어린애 상태든 자기의 연고지를 하룻밤에 몽땅 다 잃어버린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그러니까 신분이 들키면 이 적들이 추적해서 잡으러 오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혈육이라는 것을 감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또 어릴 때 이 사람이 연고에 있던 자란 곳이 아니라 아주 낯선 곳, 처음 가보는 곳, 이것은 뭐다? 이 사람들이 적이 예측할 수 없는 곳, 또는 여기에 가서 아주 낯선 사람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몹시 불안정하죠. 몹시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어떤 보호를 받고 먹을 것, 부공, 각종 사랑을 받는 상황에서 아주 낯선 곳에서 신분도 숙이다 보니까 자기가 받던 모든 대우가 박탈당하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복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철저히 모든 것을 감춰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 심리적으로는 몹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는 불안하고 굉장히 긴장돼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공간은 굉장히 낯설고, 내가 만날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게 아니라 경계심을 갖는 상황. 자기는 이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바뀌는 상황. 또 눈 뜨고 났더니 쫓기는 상황이 됐다. 이게
겁살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겁살이 요 상황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한테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떤 기업의 오너였어요. 기업의 오너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IMF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코로나든가 이렇게 급격한 사회의 변화 때문에 부도가 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너의 자녀였다가 그러니까 사회적 프리미엄을 많이 갖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은 집안에서 몰락을 지고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 어머니도 도망가고 나는 혼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누군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데리고 와서 전혀 모르는 외국이라든가 아니면 땅끝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섬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빚쟁이를 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는 공간에 내가 내 신분을 숨기고 은닉하며 살아있는 모습, 이게 현대판 겁살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겁살을 그러니까 세운에서 맞이거나 대운에서 맞이할 때는 보통 40살, 50살쯤에 맞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세 정도에 맞이한 사람이 이 설명은 또 안 맞게 되는 거죠. 아버님이 지금 은퇴하신 지가 얼마인지 나보고 무슨 그 아버님이 그 몰락했다가 내가 도망가냐 설명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50세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어떤 회사의 중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사건에 의해서 몰락해버리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몰락.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내란 쿠데타를 좀 일으켰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굉장히 집권을 갖고 있던 국방장관부터 시작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고 높은 권위를 가졌던 사람인데 어떤 쿠데타라는 형식을 갖다가 내란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구속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자고 일어났으니까 며칠 만에 구속이 돼 버렸다. 이런 상황이 겁살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는요, 겁살인 경우가 굉장히 이제 갑작스러운 몰락 같은 경우는요, 뭐 또 많이 쓰냐면 코인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하고 했을 때 코인 선물 같은 게 왔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 40%, 많을 때 5, 60%, 어떤 90% 이상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살은요, 자기의 의지와 내 노력과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흉으로 변할 때는 망했다고 보는 거고요. 길로 변할 때는 이 겁살 때 남이 실컷 해온 걸 겁탈해온다는 일확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저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겁살이 운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겁살이 영향이 커서 전쟁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주인공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 잃고 적에 의해서 다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혼자서 피난을 가다가 여기서 운 좋게 어떤 다른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의 품속에서 큰 금덩이를 발견해서 갑자기 이 금덩이는 자기가 엄마 아버지가 가졌던 재산보다 훨씬 더 커다란 금과 보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이것도 겁살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겁살운에는요, 그러니까 평범한 변화, 예측 가능한 변화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예측할 때는요, 대운이 나한테 유리하고 겁살 자체가 재성이나 관성으로 들어갈 때는 겁살운에
갑작스럽게 떼부자가 되거나 갑작스럽게 권력을 쥐거나 갑작스럽게 고속 승진을 하는 경우가 겁살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럴 때는요, 겁살이 도화살과 합을 이루거나 겁살이 도화살과 반환살과 세기가 겁연발 합작을 이룰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물상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협지에서 주인공이 가족의 몰락과 피난처에서 살아남는 과정, 그리고 어떤 코인을 투자했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손실,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기업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거나 자기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거나 코인을 했는데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피난을 가다가 커다란 금이나 보석을 받다가 내가 얻을 수 있어서 크게 갑작스럽게 부를 얻거나 이 모든 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모든 상황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주인공이라면 심리는 어떨까요? 몹시 다급하지 않을까요? 전쟁 가는 상황, 쫓겨가는 상황, 부도나는 상황, 쫄딱 망했던 상황, 그리고 어떤 갑자기 이렇게 큰 금덩이나 보화를 발견하는 상황, 아니면 코인을 막 200%, 300%, 10배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 이것도 마음은 다급하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몹시 비상 상황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된 마음을 갖고 상황을 대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은 상황도 이 상황에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겁살 그러면 다급한 비상 상황, 평정심을 잃은 상황,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겁살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보면 겁살의 사람을 비유할 때는 그렇고요. 겁살의 심리 물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리물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겁살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절 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절과 분리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단절일까요? 익숙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단절과 분리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다급하고 비상 상황이고 평정심을 잃은 상황.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럴 때 심리는 어떠냐면 익숙한 환경에서 단절되고 분리되다 보니까 심리는, 그러니까 이건 상황입니다. 심리는 굉장히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나 언제나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지,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여기서 지속되죠. 그래서 굉장히 심리는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쫓기고 다급한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급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평소라면 생각지도 않은 결정을 겁살 운이 오면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라면 이것저것 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겁살운에는 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가령 갑자기 물에 빠진 것도 겁살물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갑자기 내가 다리를 지나 다리가 무너져서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나가는 작은 나무까지라도 있으면 잡아야지. 야, 나는 안전한 튜브라든가 안전한 배만 잡을 거야, 선택을 할 거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죽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럼 지나간 조그만 나무까지 잡는 게 가장 최선이었을까?
거기서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로 뒤에 오는 공업포트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다른 거와 비교해서 여유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급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겁살이 언제 온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겁살이 운영했다 이제 볼 때는 이렇게 여기 직살부터 시작해서 장선살로 가죠. 여기 화개살로 갑니다. 여기는 적극적인 활동 구간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간을 직살부터 화개살 전까지 보는 거고요. 여기 화개살에서 자기가 이제 그 겁살은 여기에 오는 거고요. 제살과 천살이 여기 오는 겁니다. 직살 다시 여기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겁살, 제살, 천살은요. 내가 나를 숨겨야 되는 공간이에요. 나를 숨겨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숨겨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겁살, 제살, 천살에 내가 대놓고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활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겁살은 아직 영혼의 모습이고 제살과 천살은 뱅티되어 있는 모습으로 설명한 겁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야 성장도 하고 다른 사람 관계도 맺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단절과 분리 상황 속에서 겁살은 그동안 내 인생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역마부터 여기가 역마고요. 역마 6회 화개가 6회 여기 화개가 되는데 이 역마 6회 화개를 삼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재는 이 직살부터 계속되어 왔던 일들이 이 3년의 기간 동안 겁살이 오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는 다른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갖다 A라고 놓고 하면 이 앞으로 올 세계가 B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겁살, 제살, 천살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그것이 익숙한 환경이죠. 익숙한 환경에서 결별돼서 다음에 올 직살부터 올 이 환경을 겁살, 제살, 천살에 준비해라. 근데 이거를 내가 대놓고 활동할 수가 없으니 머리를 굉장히 쓰는 구간이 겁살, 제살, 천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쓸 줄 알지 내가 직접적으로 뛸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느끼는 바는 적극적인 사람은 몹시 답답한 시기가 겁살, 제살, 천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겁살의 심리는 단절과 분리되다 보니까 고독하고 갈등 있고 불안정하고 급하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겠더라. 이것들이 지금 겁살의 심리 물상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 물상이 있으면 행동 물상이 좀 따르겠죠. 행동 물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이제 행동물상을 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저 책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17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행동물상에는 크게 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둘 수 있는데요. 다급함과 과감함과 올인. 이 세 가지 용어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써볼까요? 자, 다급함은 아까 설명을 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급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이제 심리적인 용어로 쓸 수가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신중함이 뭐 결여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떤 심리가 조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것저것 다 생각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다급하고 심리가 조급한 상황에서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언제 주로 많이 발생하냐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식을 하거나 어떤 부동산 같은 거 갖다 부동산을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겁사로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뭐가 쉬운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분양업자의 말만 듣고 어떤 신도시에 나온 새로운 기가 막힌 상가를 그것도 한 개에 뭐 5억 하는 거를 4개씩 분양받아서 20억에 분양받거나 보통
한 8억 정도라는 거 32억이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돈이 있느냐? 아니에요. 나는 기껏 가진 게 5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80% 90%를 부채를 얻어서 이렇게 상가를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겁살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 행동으로써 나의 모든 노후 준비는 끝났어. 한 방에 뭔가를 과감하게 하고 올인 작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올인은 뭐예요? 내가 지금 5억밖에 없는데 지금 32억짜리를 돈을 갖다 27억을 빌려서 사는 게 올인 아니고 뭡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서 지금 나타나는 게 요즘은 뭐 이제 그러니까 시흥동에 있는 시흥에 있는 뭐 거북섬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개발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신도시 혁신도시 이러한 이름으로 개발된 상권 같은 경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이런 다급함과 과감함과 올인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삶이 망가져버린 경우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나중에 이제 부채나 원리금이 못 갚을 때는 경매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이 돈이 5분의 1이나 10분의 1로 깎인 상태에서 경매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뭐예요? 한순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을 쌓아왔던 재산과 신망과 삶의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겁살의 흉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신중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게 겁살운에 그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겁살은 어떻다? 다급하다, 과감하다, 올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올인해서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흥하는 경우보다는 망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겁살인 겁살인 운이 오면 나한테 굉장히 안정된 모습이 아니라 다급한 마음에 과감하게 올인할 수 있는 성향이 강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 말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주에 겁살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심정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안 되면 말고 뭐,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그래서 겁살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사주 자체에 겁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변화가 과감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동물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대운에서 세운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변화는요, 실예를 통해서 많이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삼합물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